사이도현 씨, 당신은 우리 회사에 너무 비싼 짐입니다. 제 이름은 이도현입니다. 47살이고 지난 16년 동안 모아라 산업의 영업팀을 이끌어왔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모든 주요 고객과의 관계를 바닥부터 구축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고 가족과의 저녁 식사도 놓쳤으며 모아라 산업을 서울 산업 분야에서 존경받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놀라운 복수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가 취향에 맞는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 작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상사인 김민재 이사는 가죽 의자에 기대 앉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만으로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스프레드시트 안의 숫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마치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한 사람처럼 넥타이를 매만지며 덧붙였습니다. 인턴 3명이 당신의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제 노력에 무임승차해 온 그 남자를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김 이사는 전임자가 은퇴했을 때 운영이사로 모아래 합류했습니다. 그는 MBA 학위와 효율성에 관한 멋진 이론들을 들고 왔습니다. 자리를 잡자마자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비용 절감을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회사 전체 매출의 60%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고객 관계는 이 사업의 중추였습니다. 하지만 김 이사는 제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악수와 신뢰 대신 단지 돈의 액수만을 보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안팀이 퇴장 시까지 동행할 겁니다. 출입카드는 이미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쾅 닫지도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무실로 걸어가 개인 소지품들을 종이 상자에 담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 부산 건설 장비 전시회에서 받은 커피, 머그잔,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들어준 문진 보안팀이 저를 엘리베이터까지 에스코트하는 동안 제 팀원들은 칸막이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인 정수아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8년 동안 저와 함께했습니다. 고객들의 생일, 아이들의 이름, 좋아하는 식당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지난주에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김 이사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군사를 뺀다는 말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연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자신들이 저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막 졸업한 신입 3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이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 3명의 신입이 물려받는 것은 고객 리스트일 뿐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름과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16년 동안 매일 아침 들어섰던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나갔고 기억이 담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는 자신이 현명한 사업적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어떤 거대한 움직임을 작동시켰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직후 모아라 산업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박재호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직원 90명, 영업사원 2명, 그리고 대형 제조업체들과 경쟁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관계의 힘을 믿었습니다. 회사가 아닌 사람에게 팔아라라고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5년 전 박 사장님이 은퇴하고 그의 사위가 CEO 자리를 물려받으면서 김 이사가 팀에 합류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은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미했습니다. 회사는 300명의 직원으로 성장했지만 어쩐지 이곳의 영혼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고객 기반은 하루아침에 구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점건설의 최준영 사장님은 제가 중요 프로젝트 중에 장비가 고장났을 때 자정에도 공사 현장까지 차를 몰고 갔기 때문에 저를 신뢰했습니다. 서부개발의 한지윤 이사님은 제가 그녀의 딸 졸업식에 맞춰 꽃을 보낸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모아라를 선호 공급업체 목록에 두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수년간 저는 김 이사가 영업팀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제 출장 경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 소통만으로 충분한데 왜 고객들과 저녁 식사를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대면 회의 대신 원격으로 계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팀 회의에서 개인적인 터치는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현대 비즈니스는 효율성과 디지털 소통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건설업계, 임원들은 악수를 이메일 서명보다 선호하는 전통적인 사람들임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한지훈 이사가 25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녀는 제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김 이사는 그 저녁 식사 영수증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경고 신호는 몇 달 동안 있었습니다. 김 이사는 저를 제외한 회의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영업 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위해 컨설턴트를 데려왔습니다. 정수아 씨에게 제1일 활동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저를 몰아내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괴롭힌 것은 그가 나머지 팀원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아라에서 12년 동안 일한 송현우 씨는 김 이사가 그의 연봉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승진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계정 관리자인 윤미정 씨는 김 이사가 개인적인 전화 대신 고객 서비스 포털을 통해 그들의 문제를 다루라고 주장했을 때 가장 큰 고객을 잃었습니다. 회사 문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박재호 사장님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모두의 이름을 알고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 이사는 스프레드시트와 측정 기준을 통해 구석진 사무실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는 정말 중요한 것들 외에 모든 것을 측정했습니다. 아내가 제 스트레스를 알아차렸습니다. 지난달 그녀는 당신이 집에 올 때 달라졌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김 이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객 충성도는 분기별 보고서로 측정될 수 없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김 이사는 이 교훈을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 배우게 될 참이었습니다. 전화는 저녁 8시에 걸려왔습니다. 서부개발의 한지훈 이사였습니다. 도현 씨, 방금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서울건설업계에서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모아라 산업은 16년 동안 저의 직업적 정체성이었지만 저는 분명 모아라의 직원 이전의 이도현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사님. 오늘 오후부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들은 것 중 가장 바보 같은 소리군요. 당신이 그 회사 비즈니스 관계의 절반을 구축했어요. 김 이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요? 저는 한 카페 밖에 세워진 제 트럭에 앉아 그날의 사건들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턴 3명이 영업부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이사는 유머 없이 웃었습니다. 인턴 3명이라고요? 도현 씨, 당신은 때때로 저보다 제 사업을 더 잘 알아요. 인턴은 제가 긴급으로 뭔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그게 다음 주가 아니라 어제 필요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혹은 공공 프로젝트와 개인 프로젝트에 대한 제 입찰,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요. 저는 서울의 늦은 오후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곁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영업부 비용 30%를 절감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방금 서부개발이라는 고객을 잃었습니다. 한 이사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참과는 거래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으세요? 그 질문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오늘 일어났으니까요. 내일 저와 커피 한잔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논의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도현 씨, 모아라는 방금 그들의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정점건설의 최준영 사장님이었습니다. 소식이 정말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는 정점건설의 사장이자 가장 오래된 고객 중 한 명인 최준영 사장님에게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오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억눌린 욕설이 들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이 모든 세월 동안 모아라를 주요 공급업체로 유지한 이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의 새로운 비전은 그런 종류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김 이사는 기술이 개인적인 접촉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술이요?
최 사장님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장비가 중요한 콘크리트 타설 중에 고장났을 때 새벽 3시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줄 앱은 없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은 왜 우리가 표준 카탈로그에 없는 특정, 부품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항상 직설적이었습니다. 이보세요, 도현 씨.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점 건설은 다음 분기에 3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당신 때문에 모아라를 믿고 있었어요. 이제 이 결정을 재고해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는 한 이사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정점 건설은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내일 한지훈 이사님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그녀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언급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끝나고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저도 그 대화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현 씨, 오늘 일은 유감이지만 이것이 당신에게는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몇 분 더 트럭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었습니다. 제가 해고된 지 3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모아라의 가장 큰 고객 2명이 저에게 연대를 표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어디에 있든 저와 계속 일하고 싶다는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핑핑 도는 채로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20년 동안 제 아내인 김서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그녀는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일어났군요. 그렇죠. 제가 소지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를 안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은 절대 저녁 6시에 집에 오지 않잖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몇 달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해왔어요.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생인 19살의 딸 지민이와 16살의 아들 승현이는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기분은 어때요? 그녀가 부엌에서 저에게 커피 한 잔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안심돼요. 그녀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안심이요? 네. 저는 제 자신의 대답에 놀라며 확인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출근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알지 못하는 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어요. 우리가 했던 일의 본질이 사라지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혼자 싸우고 있었어요. 서영이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도현 씨. 어떤 싸움은 이길 수 없는 법이죠.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이겨야 할 싸움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되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다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문이 닫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지훈 이사와 최준영 사장님의 전화, 그리고 다음 날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영은 귀에 깊게 들었고 그녀의 눈은 점점 더 빛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죠?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도현 씨, 당신은 영업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구축했어요. 당신은 모아라 산업이 아닌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거예요. 회사는 당신이 실제로 제공한 것, 즉 신뢰, 지식, 진정한 관계를 위한 단순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깊이 와닿았습니다. 소지품 상자를 들고 김 이사의 사무실을 나선 이후 처음으로 저는 단절된 과거가 아닌 눈앞에 놓인 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아라를 2년 전에 떠나 성장하고 있는 소규모 경쟁사인 코빅스 제작의 이사가 된 강민서, 옛 동료였습니다. 도현 씨, 방금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내일 커피 마실 시간 되세요? 저는 이미 아침에 한지훈 이사와의 약속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점심이요.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이건 기다릴 수 없어요. 그날 밤 제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영업팀의 송현우 씨, 계정관리의 윤미정 씨, 제 비서였던 정수아 씨는 전화로 울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김 이사의 결정은 엄청난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모두 저의 미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한지훈 이사를 만났습니다. 55세의 이 임원은 직설적인 접근 방식과 날카로운 지성으로 유명했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 씨,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는 흔치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어제 해고된 사람치고는 좋아 보이네요. 우리가 앉았을 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김 이사가 생각했던 것만큼 해고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요. 한 이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협상에서 알아봤던 계산된 미소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서부개발은 올해 4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 200억 원대의 건설 비용이 예상됩니다. 이는 약 40억 원 규모의 산업, 장비 및 소모품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상세한 스프레드시트를 보여주며 태블릿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계약들은 모아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유효합니다. 일세 이사님, 이사님의 의리는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 어떤 회사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요. 그녀는 몸을 뒤로 기대며 정정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점건설의 최 사장님과 통화했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규모의 숫자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합치면 우리는 모아라가 깨닫지도 못한 채 방금 잃어버린 약 65억 원 규모의 사업을 대표합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최 사장님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5분 거리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저는 한 이사에게 물었습니다. 서울에는 몇몇 산업 장비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모아라가 가장 크지만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더 작고 더 민첩하며 혁신에 더 적극적이죠. 그리고 당신의 경험과 인맥을 가진 사람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초의 사장님이 도착했고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격식 없이 우리와 함께 앉았습니다. 자, 다 모였군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현 씨 어젯밤 모아라의 다른 고객 5명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두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다면 그들은 재고할 것이라고요. 당신들은 제가 제 인맥을 사용해서 더 나은 것을 구축하도록 돕는 겁니다. 한 이사가 말을 마쳤습니다. 김 이사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체하기 시작하기 전에 박재호 사장님이 원래 세웠던 가치에 기반한 무언가를요. 초에 사장님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고객을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현 씨. 그것은 우리 업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대안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거의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한 이사와 초의 사장님은 단순히 연대를 표명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과의 연결, 초기 계약 보장, 현대 기술과 전통적인 관계 및 서비스 가치를 결합한 회사에 대한 비전. 강민서 이사와의 점심을 위해 자리를 떴을 때 제 머리는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 경력에서 최악의 날로 시작했던 것이 제가 한 번도 고려해 본 적 없는 일, 즉 제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촉매제로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강 이사는 레스토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맞춰볼게요. 제가 앉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모아라가 아닌 당신과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고객들과 시간을 보냈죠. 저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2년 전 김 이사가 현대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그녀는 공중에서 따옴표 표시를 했습니다. 차이점은 당신이 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모아라의 대형 고객 절반은 브랜드가 아닌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충성합니다. 나머지 절반은요,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코빅스 제작이 저를 당신에게 보낸 이유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고객관계 이사로 우리와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모아라에서보다 40% 더 높은 연봉, 이익 공유, 그리고 원하는 대로 팀을 구성할 자유를 드립니다. 그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코빅스는 작지만 존경받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몇 가지 선택지를 고려 중입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강 이사는 잠시 저를 살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라고 제안했죠. 그렇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보장된 고객이 있더라도 바닥부터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자본, 인프라, 생산팀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고 그 말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코빅스에서는 즉시 고객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프라는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산 시설에는 여유 용량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바로 당신이 가져오는 관계입니다. 그 주장은 타당했습니다. 우리는 1시간 더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헤어질 때 강 이사는 저에게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우리의 공식 제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도연 씨. 그리고 당신의 결정과 상관없이 김 이사는 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서울은 큰 도시지만 비즈니스 세계는 좁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졌습니다. 저는 머리가 가득 찬 채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54시간 만에 저는 해고된 사람에서 경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코빅스의 공식 제안과 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라는 두 대형 고객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다른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알아볼 수 있는 BMW였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 이름을 딴 회사의 은퇴한 창업주 박재호 사장님의 차였습니다. 72세의 그 남자는 아내 서영과 함께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 도현군. 그가 일어나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과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네. 박재호 사장님은 72세에도 위풍당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흰머리, 곧은 자세, 그리고 겉모습 너머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아라 산업을 바닥부터 구축하여 작은 작업장에서 한국 최대의 산업장비 제조업체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도현군, 내 아들 같던 사람. 그는 놀라운 악력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네.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사장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방문하실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김 이사가 우리 회사의 가장 뛰어난 영업사원을 해고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회사 관계의 절반을 구축한 사람을 말이야. 서영은 갓 내린 커피를 제공하고 우리를 거실에 단둘이 남겨두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소파에 무겁게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사위에게 회사를 맡겼을 때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네. 그가 말했습니다. 박태주는 항상 좋은 관리자였지. 하지만 그는 나처럼 사업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그가 김 이사라는 사람을 팀에 데려왔지. 박 사장님은 분명히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현재 경영진에 대해 나쁘게 말하려고 온 게 아니야. 비록 그럴 수도 있지만 말이야. 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왔네. 도현군, 비즈니스 세계에서 서울은 좁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코빅스가 자네를 유혹하고 있고 한지윤 이사와 최준영 사장님이 자네에게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라고 제안하고 있다는군. 저는 그의 정보의 정확성에 놀랐습니다. 소문이 맞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아직 선택지를 평가하는 중입니다. 박 사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도현군, 모알에서의 16년 동안 자네를 가장 만족시켰던 일은 무엇이었나? 그 질문은 저를 놀라게 했지만 대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무언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악수 한 번에서 시작해 수십 년간의 파트너십으로 관계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들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고객 성공 스토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박 사장님의 주름진 얼굴에 느린 미소가 퍼졌습니다. 바로 내가 느꼈던 감정이네. 그것이 바로 내가 모아라를 구축한 이유야. 이익 때문이 아니라 비록 이익이 따라왔지만 말이야.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만족감 때문이었지. 그는 앞으로 몸을 숙였고 그의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코빅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연봉을 제안할 걸세. 하지만 자네는 그저 다른 사람의 비전을 실행하는 직원에 불과할 거야. 자네 자신의 회사를 시작하는 것은 무섭고 위험하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자네의 모든 시간을 잡아먹을 걸세. 사장님은 세 번째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왜 여기에 왔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며 언급했습니다. 저 여전히 통찰력이 있군. 박 사장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마이준, 내가 사위에게 회사를 팔았을 때 나는 몇 가지 별도의 투자를 유지했네. 그중 하나가 P&T 설비라는 회사일세.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지. 박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등록된 회사, 유효한 라이선스, 은행 계좌, 심지어 인천의 작은 산업용 창고까지 있어.
하지만 활발한 운영은 없지. 일종의 내가 결코 실현하지 못한 은퇴 프로젝트랄까. 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해하면서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제안하시는 건가요? 동업을 제안하는 걸세 도현군. 그가 끼어들었고 그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오시대 오시트. 자네는 관계, 에너지, 비전을 가져오게. 나는 초기 인프라, 첫 18개월 동안의 운영 자금, 그리고 50년간의 경험을 조언자로서 제공하겠네.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구축하는 걸세. 모아라가 예전에 옹호했던 가치들을 기리는 무언가를 말이야. 그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산업 영업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준 박재호 사장님이 제가 갈림길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세부 사항이 하나 있네. 박 사장님이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 나는 모아라와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없어. 판매 계약에 구체적인 조항이 있지. 하지만 자네는 그런 제약이 없네. 그리고 P&T 설비는 기술적으로는 나에게 직접 속한 것이 아니라 가족 신탁에 속해 있지. 편리한 기술적 세부 사항이군요. 저는 관찰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기술적 세부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네. 내 아들아.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었던가. 제 마음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제안은 강 이사가 지적했던 문제들, 즉 초기 자본, 인프라 정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빅스가 줄 수 없는 것, 즉 진정한 소유권, 제 것, 우리의 것을 구축하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서영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이지. 박 사장님은 일어나며 동의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게.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말게. 이런 기회에는 창문이 짧으니까. 박 사장님이 떠난 후 저는 서영과 현관에 앉아 모든 선택지를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랬듯이 중요한 순간에 저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말하나요?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는 단순히 물었습니다. 박재호 사장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특권일 것입니다. 우리만의 무언가를 구축하는 것이 어떤 기업 직책보다 더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요. 서영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후로 당신은 쉬운 길을 택한 적이 없어요, 도현 씨. 그것이 바로 당신의 고객들이 당신을 신뢰하는 이유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23년 동안 함께한 이유죠. 당신은 항상 편리한 길이 아니라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해요. 그녀의 지지는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앞에 놓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주보다 더 잘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전화가 일찍 울렸습니다. 모아라의 제 전 비서였던 정수아 씨였습니다. 도현 씨, 믿기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거의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서부개발이 어제 오후에 모든 미결 계약을 취소했어요. 정점건설은 방금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구매를 중단한다는 공식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 이사는 복도를 돌아다니며 누가 당신과 연락하고 있는지 알아내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무슨 일이죠? 그는 당신이 적극적으로 회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수아 씨가 설명했습니다. 고객들이 그의 결정 때문에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이사가 책임을 지기보다 희생양을 찾는 것은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더 있어요. 정수아 씨가 계속했습니다. 그는 오늘 오후에 전체 영업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소문으로는 전 직원과의 소통에 반하는 정책을 강화할 거라고 해요. 도현 씨, 그는 회사 업무 방해에 대한 소송을 언급했어요. 그는 근거가 없어요. 저는 대답했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거 없는 소송이라도 새로운 사업을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요. 정수아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버튼, 저도 몇 군데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고 있어요. 당신 없이는 이곳이 더 이상 같지 않아요. 전화 통화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이사가 법적 장애물을 만들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 저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당장. 박 사장님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1시간 내에 내가 보낼 주소로 오게. 좋은 펜을 가져오게. 인천에 있는 P&T 설비의 창고는 모아라 시설보다 작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었으며 기계는 덮개로 덮여 있었고 작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양복을 입은 남자와 함께 문 앞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내 변호사일세. 그가 설명했습니다. 서류는 준비되었네. 약속대로 50대 50 동업. 서명하는 즉시 자네는 공식적으로 공동 소유주가 되는 걸세. 그 과정은 빠르고 놀랍도록 감격스러웠습니다. 2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저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서에 서명했을 때 박 사장님은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사업주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하네, 도현군.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걸세.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들은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초기 직원을 고용하고 공급망을 조직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지칠 줄 몰랐고 그의 경험은 보통 몇 주가 걸릴 과정을 단축시켰습니다. 한지훈 이사가 새로운 P&T 설비와 첫 번째 계약을 공식화했고 최준영 사장님이 그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그들이 약속했던 대로 우리의 즉각적인 존재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주문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고객들도 뒤따랐습니다. 제가 해고된 지 일주일 후 저는 새 사무실에 있었고 코빅스의 강 이사가 전화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군요. 제가 제 결정을 설명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길일 겁니다. 마음이 바뀌면 코빅스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강 이사님. 미래에는 우리 회사들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흥미롭겠네요. 그녀는 생각에 잠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특히 모아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고려하면요. 무슨 뜻이죠? 못 들었어요? 그녀의 놀라움은 진심이었습니다. 김 이사가 완전한 구조 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업부는 절반으로 축소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모아라 2.0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21세기를 위한 효율성 모델이랍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도박을 걸고 있군요. 정확해요. 축하해 주려고 전화했지만 경고하려고도 했습니다. 김 이사는 경영진 회의에서 당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고객을 훔치고 있으며 어떤 비경쟁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변호사와 확인했습니다. 그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강 이사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김 이사 같은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 위험합니다. 그 경고는 적절했습니다. 다음 날들 동안 저는 비슷한 보고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김 이사는 제가 모든 것을 계획했으며 제 해고가 모아라의 고객을 훔치기 위한 책략이었다고 주장하며 저를 악당으로 몰아갔습니다. 아이러니는 명백했습니다. 제 역할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저를 해고했던 남자가 이제는 제가 잃기에는 너무 중요한 인물이라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P&T 설비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저희는 첫 주에 5명을 고용했고 여기에는 제 새로운 사업에 대해 듣자마자 모알에서 사직한 정수아 씨도 포함되었습니다. 시간 문제였어요. 그녀는 첫날 설명했습니다. 그곳 분위기는 유독합니다. 김 이사는 이제 부서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대화를 모니터링하며 일일 활동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주가 끝날 무렵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아라 영업팀에 남아있던 송현우 씨였습니다. 도현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로는 안 됩니다. 오늘 밤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흥미를 느끼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계층과 멀리 떨어진 강남의 한눈에 띄지 않는 바에서 만났습니다. 대형 고객 절반이 이미 떠났습니다. 우리가 앉자 송현우 씨가 서론 없이 말했습니다. 일부는 당신 회사로 갔고 일부는 코빅스로 갔습니다. 일부는 단순히 시장을 재평가할 때까지 주문을 보류했습니다. 그는 계속하기 전에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 이사는 필사적입니다. 내일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소문으로는 당신과 P&T 설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제안할 거라고 합니다. 그는 당신과 모아라의 옛 고객들 사이에 일부 통화 내용을 문서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영업방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장의 경련을 느꼈습니다. 근거 없는 소송이라도 우리의 발전을 늦추고 자원을 고갈시키고
우리의 새로운 평판을 훼손할 수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죠? 송현우 씨는 오랫동안 자신의 음료를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도현 씨, 그의 자존심 때문에 회사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당신 회사에 영업사원 한 명이 더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송현우 씨의 김 이사 계획에 대한 폭로는 저를 완전히 놀라게 하지는 않았지만 임박한 위협은 걱정스러웠습니다. 근거 없는 소송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에 우리의 신생 사업을 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송현우 씨, 우리는 항상 인재를 위한 자리는 있습니다. 저는 PNT 설비에 합류하는 것에 대한 그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투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모아라와 같은 안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송현우 씨는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정성이요? 모아라에서요? 도현 씨, 지금 거기 있는 누구도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송현우 씨를 우리 팀으로 데려오는 것에 대해 박 사장님과 논의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메모했습니다. 당분간은 더 긴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 이사가 이사회에 정확히 무엇을 제시할 계획인지 아십니까? 송현우 씨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는 당신이 해고된 후 48시간 이내에 당신과 여러 옛 모아라 고객 사이에 전화통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어떤 종류의 기밀을 위반했으며 회사 소유 정보를 사용하여 사업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주장했습니다. 첫째, 고객들이 저에게 연락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둘째, 연락처에 대한 지식은 기밀 정보가 아닙니다. 특히 모두가 서로를 아는 우리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송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압니다. 당신도 압니다. 하지만 김 이사는 필사적이고 이사회는 숫자에 겁먹고 있습니다. 고객 손실 후 다음 분기 예상치는 끔찍합니다. 저는 마음이 빠르게 돌아가는 채로 그 만남을 떠났습니다. 저는 즉시 박 사장님의 집으로 운전했고 그는 책과 그의 사업 경력의 기념품으로 가득 찬 우아한 개인 서재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제가 송현우 씨와의 대화를 보고하는 것을 마치자 그 노련한 사업가는 잠시 동안 턱 아래에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침묵했습니다. 예상대로군. 그가 마침내 논평했습니다. 김 이사는 항상 책임을 지기보다 비난할 사람을 찾는 것을 선호했지. 하지만 우리는 그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네. 우리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박 사장님은 그의 눈에서 교활한 빛을 띠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가지 전선일세 도연군. 첫째, 우리의 계획을 가속화해야 해. 주요 창고는 우리가 계획했던 2주가 아니라 72시간 안에 가동되어야 하네. 우리가 법적인 폭풍에 맞설 예정이라면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 문 밖으로 나가야 하네. 그는 일어섰고 옆 테이블로 걸어가 위스키 2잔을 따랐습니다. 둘째, 우리는 공세로 나설 걸세. 내일 아침 일찍 우리 변호사는 모아라 이사회에 우리의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의 법적 결과에 대해 경고하는 공식 서한을 보낼 걸세. 우리는 고객들이 그들 자신의 주도로 우리에게 연락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발적인 진술서를 포함할 걸세. 저는 그가 제안한 잔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김 이사를 더 화나게 만들지 않을까요? 확실히 그렇지. 박 사장님은 낮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이사회를 멈추게 할 걸세. 그들은 사업가이지 성전에 나선 십자가군이 아니네. 그들이 김 이사가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 가능성이 제한적인 법적 싸움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주저할 걸세. 저는 한 모금 마시며 호박색 액체의 부드러운 타는 맛을 즐겼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있네. 박 사장님이 제 눈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코빅스의 강 이사에게 전화하게. 그 제안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갱기 싸요. 왜요? 왜냐하면 3명의 플레이어는 이 게임의 역학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이지. 박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김 이사는 이것을 모아라 대잔에 배신한 전 직원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네. 하지만 코빅스가 자네의 상업적 동맹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온다면 이야기는 바뀔 걸세. 저는 그의 추론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싸움에서 시장 현실로 바뀌는군요. 정확하네. 박 사장님은 제 이해에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이도현 대 김민재가 아니라
모아라가 고객들이 선택권을 가진 경쟁 시장의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네. 그의 주장에 훨씬 덜 동정적이지. 그 전략은 단순함 속에서 빛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강 이사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P&T 설비가 코빅스의 제품, 라인을 보완하는 전문 부품을 공급하여 두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아라에 대항하는 동맹이요? 강 이사는 목소리에 명백한 흥미를 보이며 물었습니다. 시장에 더 잘 봉사하기 위한 동맹입니다. 저는 정정했습니다. 덤으로 김 이사의 계획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녀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고객 서비스로 포장하는 기업 전략이 마음에 드네요, 도연 씨. 저는 항상 당신의 그런 점을 존경했어요. 내일 아침 우리 이사회와 이야기하고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당신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48시간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법무팀이 모아라 이사회에 대한 예방적 서한을 준비하는 동안 박 사장님과 저는 주요 창고의 활성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자리를 확인해 주자마자 모알에서 사직한 송현우 씨를 포함하여 직원들이 긴급하게 고용되었습니다. 장비가 기록적인 시간 내에 설치, 테스트 및 보정되었습니다. 강이 사는 약속대로 다음날 하루가 끝날 무렵에 전화했습니다.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녀가 발표했습니다. 우리 이사회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P&T 설비와 우선 공급 계약을 공식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확장 전략의 완벽한 시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저는 상당한 안도감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 발표할 수 있습니까? 내일은 어떻습니까? 강 이사가 제안했습니다. 우연히도 모아라 이사회 회의와 같은 날에요? 그녀의 장난스러운 어조는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강 이사는 항상 완벽한 타이밍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합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변호사는 모아라 이사회 의장에게 직접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코빅스와 P&T 설비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공동 보도 자료를 발표했으며 이 협력이 혁신적인 통합 솔루션으로 건설 부문에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지 강조했습니다. 박 사장님의 전화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울렸습니다. 그의 사위이자 모아라의 현 CEO인 박태준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고 통제되었지만 명확한 비난의 기색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걸세, 박군. 박 사장님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설정했습니다. 내가 항상 해왔던 것처럼 말이야. 우리가 방금 해고한 직원과요? 우리의 가장 큰 경쟁사와요. 이건 명백히 방해 행위처럼 들립니다. 박 사장님은 인내심이 다한 듯한 소리를 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군, 이 말을 한 번만 할 테니 주의 깊게 듣게. 김 이사는 이도현을 해고함으로써 엄청난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네. 그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그는 모아라를 더욱 해칠 법적 싸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이사회가 그 길을 따른다면 자네들은 법정에서 질 뿐만 아니라 이미 떠난 고객들을 되찾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파괴하게 될 걸세. 전화,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사회는 지금 회의 중입니다. 박태준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김 이사는 영업 방해와 기밀 정보, 부적절 사용에 대해 도현 씨와 P&T 설비를 고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네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박 사장님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또 다른 긴 침묵 가운 그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준이 저를 놀라게 하며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도현 씨를 더 소중히 여겼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회에 그렇게 말하게 박 사장님이 촉구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회사를 맡겼을 때 될 수 있다고 믿었던 리더가 되게.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기 전에 이 미친 짓을 멈추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간단하네. 박 사장님은 목소리에 새로운 단호함을 담아 끼어들었습니다. 리더십은 편안한 경우가 거의 없네, 박군. 때로는 자네의 경영진이 틀렸을 때 그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전화 통화는 명확한 해결책 없이 곧 끝났습니다. 박 사장님은 전화를 끊으면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박군은 항상 좋은 관리자였지만 대립에는 약했지. 그가 논평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그가 그의 척추를 찾았는지 보게 될 걸세. 다음 몇 시간은 긴장되었고
이사회 회의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PNT 시설에서 광란의 작업으로 채워졌습니다. 오후 3시경 정수아 씨는 모아라의 옛 동료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김 이사가 이사회 회의실에서 눈에 띄게 화를 내며 문을 쾅 닫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확인은 저녁이 되어서야 왔습니다. 송현우 씨가 여전히 모아라에 있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사회는 사안의 장점에 대한 불확실성과 회사 명성에 대한 추가 손상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기로 투표했습니다. 박군이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것 같네. 제가 그 소식을 공유하자 박 사장님이 관찰했습니다. 즉각적인 위기는 피했지만 우리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이사는 패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들 동안 우리는 그의 새로운 전술에 대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고객들에게 공격적인 할인을 제공하고 신속한 배송을 약속하며 잠재 고객들과의 대화에서 PNT의 제품 품질을 폄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패닉 모드에 빠졌네. 박 사장님이 분석했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마진을 깎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있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게. 박 사장님이 저를 놀라게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구덩이를 파도록 내버려 두게 우리는 우수성을 제공하고 마감 기한을 맞추고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네. 시장은 바보가 아니네. 도연군. 일시적인 할인은 매혹적이지만 장기적으로 고객을 유지하는 것은 신뢰성일세. 그의 지혜는 항상 그랬듯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PNT 설비가 공식적으로 운영을 확립하고 첫 번째 주문을 배송하기 시작하는 동안 우리는 모아라에 실망한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서두름으로 인한 품질 문제, 인력 감축으로 인한 미흡한 기술 지원 등이었습니다. 제가 해고된 지 한 달 후 한지훈 이사는 우리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관계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여의도의 우아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주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PNT 설비를 위하여 한 달 만에 비즈니스는 회사가 아닌 사람이 한다는 것을 증명한 회사에 저는 테이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부활에 빛나는 박 사장님, 언제나 자랑스럽고 지지해주는 서영, 이미 우리 계약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최준영 사장님, 우리의 예상치 못한 동맹인 강 이사,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팀의 핵심 부분인 송현우 씨와 정수아 씨. 사람들의 가치를 위하여 저는 제 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위하여 우리가 밝은 미래를 위해 건배하는 동안 저는 김 이사의 잘못된 결정이 제가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고려하지 않았을 기회를 의도치 않게 어떻게 창조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때로 끝처럼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축하의 밤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은 김 이사가 포기하기는커녕 그의 다음 수, 우리 중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다음 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PNT 설비가 설립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해고에 대한 절박한 반응으로 시작된 것이 견고하고 유망한 사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인천의 우리 창고는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교대로 생산하며 최대 용량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우리는 43명의 직원을 고용했고 그들 중 다수는 김 이사가 지속적으로 감원한 후 안정성을 찾고 있던 전 모아라 직원이었습니다. 코빅스와의 파트너십은 번성하여 두 회사 중 어느 한쪽도 혼자서는 제공할 수 없는 통합 솔루션을 창출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와 정확한 기술 솔루션에 대한 우리의 명성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느 수요일 아침, 박 사장님과 제가 다음 분기 확장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있을 때 정수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놓았습니다. 방금 메신저로 도착했어요. 서류철을 열자 공식 문서가 나왔습니다. PNT 설비가 지난 5년간의 운영에 대해 전면적인 세무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국세청의 통지였습니다. 5년이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개월밖에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님은 문서를 집어들었고 읽는 동안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PNT는 서류상으로는 7년 동안 존재했지만
자네가 나에게 합류하기 전에는 의미 있는 운영을 한 적이 없네. 소급 감사는 영세 신고서와 몇 가지 최소한의 유지 보수 비용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걸세. 그럼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가스 위협이지. 박 사장님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중단. 세무감사는 우리가 사업 성장에 바쳐야 할 시간, 자원, 그리고 관심을 요구할 걸세. 정수아 씨가 조심스럽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모아라의 윤미정 씨가 오늘 아침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들도 어제 감사 통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박 사장님과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이 우연은 너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 이사군, 우리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국세청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박 사장님은 의자에 기대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없지. 하지만 구정세 기억하나? 모아라가 수년 동안 공들여온 그 정부 고객 말이야. 국토교통부 구매 담당 이사요. 제가 기억해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이사의 아내의 육촌 동생이지. 박 사장님이 덧붙였습니다. 항상 은밀하게 유지되었지만 내부자에게는 비밀이 아니었던 연결고리일세. 그 의미는 명확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이사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싸울 수 없는 전술인 행정적 장애물을 만들기 위해 인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적으로 협력해야 하네. 박 사장님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계정은 정리되어 있고 우리의 세금은 납부되었네. 감사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걸세. 하지만 우리는 그 불편함을 견뎌야 해. 그동안 이것이 우리의 운영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네. 다음 날들 동안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그것은 우리의 작은 관리팀의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회계사인 최혜미 씨는 문서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야근을 했습니다. 박 사장님과 저는 감사관들과의 인터뷰를 처리하기 위해 일부 고객 회의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 압력은 김 이사가 만들기를 기대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아라 감사의 첫 번째 결과가 시장에 유출되기 시작했을 때 그의 계획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지난 2년간의 재무 기록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현우 씨가 주간팀 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 이사가 재무 관리를 맡은 이후부터입니다. 어떤 종류의 불일치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주로 해외 공급업체와의 거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송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과대 청구, 잠재적인 외화 도피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확인된 것은 없지만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민감했습니다. 모아라가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한다면 이는 단기적으로 P&T의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전체 산업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여전히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우리의 감사는 불규칙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3주간의 철저한 조사 끝에 우리는 회계 절차에 대한 사소한 권장사항만 포함된 깨끗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불편했지만 우리가 극복했네. 마지막 감사관이 우리 시설을 떠났을 때 박 사장님이 논평했습니다. 김 이사는 다음번에는 더 창의적이어야 할 걸세. 불행히도 그는 그러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구청의 지역지구 담당 부서가 우리 인천 시설의 가능한 불규칙성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조사, 더 많은 시간 낭비, 우리의 성장으로부터 더 많은 자원이 유용되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 전술에 좌절하며 그날 밤 저는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녀는 항상 그랬듯이 인내심 있게 들었고 그녀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는 필사적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시장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마쿠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매주 우리는 모아라를 떠나는 또 다른 고객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이사의 공격적인 할인은 품질을 손상시킬 정도로 회사 마진을 침식했습니다. 그의 신속한 배송 약속은 결함 있는 제품과 불만족스러운 고객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역지구 조사는 세무감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운영에서 중요한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P&T 설비를 설립할 때 모든 라이선스와 허가가 완벽한지 확인하는 데 세심했습니다. 그러나 마쿠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아침 코빅스의 강 이사가 걱정스러운 소식으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도현 씨, 방금 우리가 모아라와의 중요한 입찰에서 졌어요. 거의 따놓은 계약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제안은 기술적으로 우수했고 재정적으로 더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강 이사는 분명히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모아라는 더 높은 가격과 열등한 사양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따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입찰위원회 위원장이 모아라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연봉으로 방금 고용된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말이 됩니다. 그녀가 폭로했습니다. 흥미로운 우연이 아닌가요? 그 소식은 계약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사하는 바 때문에 놀라웠습니다. 김 이사는 우리에 대한 그의 십자군 전쟁에서 윤리적 경계를 넘을 의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였습니다. 답변은 2주 후에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신문 기자라고 밝힌 남자에게 PNT 주차장에서 접근당했습니다. 이도현 씨, 우리는 PNT 설비가 모아라 산업의 내부 정보를 사용하여 설립되었다는 주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손에 들고 시작했습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우리의 모든 운영이 윤리적이고 합법적이며 그 반대에 어떤 제안도 근거 없다는 것을 알리는데 국한했습니다. 저는 추가 질문은 우리 법무팀에 문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저는 박 사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이사가 이제 언론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우리를 비방하려고 합니다. 시간 문제였지. 박 사장님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들려줄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네. 다음 날 박 사장님은 경쟁 매체에 존경받는 기자를 우리 시설로 초청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산 시설을 보여주고 우리 팀을 소개하며 관계와 품질에 중점을 둔 우리의 비즈니스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모아라나 김 이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는 PNT가 사람들의 가치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신뢰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기사는 3일 후에 발표되었습니다. PNT 설비를 한국 기업가 정신, 혁신, 그리고 인적 자본의 가치에 대한 사례 연구로 칭찬하는 상세하고 호평적인 프로필이었습니다. 김 이사의 전술과의 암묵적인 대조는 정보를 아는 독자라면 누구에게나 명백했습니다. 그 기사는 업계에 널리 퍼져 우리의 긍정적인 명성을 강화했습니다. 김 이사의 명예훼손 시도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홍보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폭탄은 일주일 후 박 사장님의 사위이자 모아라의 CEO인 박태준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을 때 터졌습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서론 없이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당신들의 사무실도 모아라의 사무실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강남의 눈에 띄지 않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 사장님과 저는 박태준이 무엇을 원할지 걱정하며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가 얼마나 초췌해 보이는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깊은 다크서클, 긴장된 자세,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더블 위스키를 주문했는데 이는 보통 절제하는 남자에게는 특이한 신호였습니다. 박군, 우리가 자네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나? 박 사장님이 항상 그랬듯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박태준은 대답하기 전에 그의 음료를 길게 마셨습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경고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에 대해 경고하는 건가? 제가 물었습니다. 김 이사가 미쳤습니다. 박태준이 목소리를 낮춰 선언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그의 집착은 어떤 합리성도 넘어섰습니다. 그는 모아라를 파괴하더라도 PNT를 파괴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네. 박 사장님이 논평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전술을 보았지. 아닙니다. 당신들은 표면만 보았습니다. 박태준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의문을 가질 만한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부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고객 손실의 실제 영향을 숨기기 위해 재무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태준은 자신이 폭로하려는 것과 씨름하는 듯 다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 사장님이 압박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사회에 PNT와의 적대적 인수 합병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을 사용하여 겉보기에는 관대한 제안으로 당신들의 자산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거절한다면
그는 모아라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예비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와 함께 두 회사 모두 살아남지 못할 가격 전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 폭로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김 이사가 그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모아라 자체를 희생할 것이라는 생각은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의 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는 건가? 제가 박태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 전에 그의 음료를 다 마셨습니다. 모아라는 저의 장인어른께서 세우신 회사입니다. 그는 박 사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존하고 확장하라고 저에게 맡겨진 것이지 개인적인 복수의 무기로 사용하라고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김 이사가 제가 본 적 없는 문서에 제 서명이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그는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박군, 자네가 우리에게 정확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 늦기 전에 그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박태준이 약간의 침착함을 되찾으며 대답했습니다. 모아라를 그리고 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그의 말을 고려하는 동안 제 휴대폰이 메시지와 함께 진동했습니다. 정수아 씨였습니다. 긴급. 방금 모아라가 PNT 설비에 대한 공식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서는 내일 언론에 유출될 예정입니다. 저는 박 사장님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그는 표정 변화 없이 박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적은 것 같네. 김 이사의 계획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해주게. 모든 세부 사항을. 박태준은 거의 2시간 동안 이야기하며 지난 몇 달 동안 김 이사의 행동에 대한 점점 더 충격적인 세부 사항을 폭로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그는 이사회를 위해 재무 예측을 위조했습니다. 박태준은 목소리를 낮추고 긴장하며 설명했습니다. 매출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복 전망을 과장했습니다. 실제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회계팀에게 방법론적 오류를 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믿었는가? 박 사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박태준은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김 이사는 항상 설득력이 있었고 대부분의 이사회 구성원들은 사업의 운영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그 불일치들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우리를 인수하는 데 모든 것을 걸기로 결정한 때였군. 저는 결론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박태준이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모아라의 고객을 훔치고 있는 경쟁사를 흡수하고 위협을 제거하고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훌륭한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무슨 돈으로요? 박 사장님은 항상 현실적이었습니다. 모아라는 최근의 손실로 인해 그런 규모의 인수를 위한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박태준은 계속하기 전에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인수 후 합병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대가로 운영 자금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찾았습니다. 이사회가 모르는 것은 이 투자자들이 그가 이전에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조건은 최소한 약탈적입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상황의 심각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우리에 대한 복수를 위해 모아라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박태준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공개 제안을 거부한다면 계획의 2단계는 잔혹한 가격 전쟁입니다. 투자자들은 최대 18개월 동안 손실을 감수하는 운영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는 PNT를 파산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후 그들은 구조 조정을 위해 모아라의 통제권을 인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네가 희생양이 될 걸세. 박 사장님은 연민과 실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사위를 응시하며 말을 마쳤습니다. 왜 행동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나, 박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와 맞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실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을 찾아와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박 사장님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저에게 맡기신 회사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박 사장님은 잠시 동안 침묵했고 그의 얼굴은 뚫을 수 없는 가면이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무엇을 제안하는 건가?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조율된 방역입니다. 박태준은 약간의 침착함을 되찾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 이사가 숨겼거나 파괴했다고 믿는 모든 내부 문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재정 조작, 적절한 승인 없이 내려진 결정, 이 투자자들과의 미신고된 이해 상충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이네는 자신의 CEO를 폭로하려 하는군. 제가 관찰했습니다. 모알에 대한 결과는 파괴적일 것입니다. 이미 파괴적입니다. 박태준이 반박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난파선에서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그날 밤 구상한 계획은 위험했지만 필요했습니다. 박태준은 모아라로 돌아가 김 이사에 대한 모든 고발 문서를 은밀하게 수집할 것입니다. 박 사장님은 이사회 내 인맥을 활성화하여 다가올 일에 대비하도록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강 이사와 협력하여 우리의 상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조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박태준은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덧붙였습니다. 김 이사는 월요일의 기자회견에서 적대적 인수 제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신들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4일 있습니다. 다음 주말은 준비의 마라톤이었습니다. 우리 법무팀은 밤낮으로 일하며 문서를 분석하고 우리의 법적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수많은 시간 동안 옛 동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연락책과 전화 통화를 하며 보이지 않는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일요일 밤 박태준은 암호화된 메시지로 안전한 서버 링크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증거의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메일, 내부 메모, 변조된 재무기록, 이 모든 것이 신중하게 색인되고 주석이 달렸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변호사인 최혜미 박사가 문서를 검토한 후 논평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적대적 인수 시도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와 재정 조작에 대한 소송을 시작할 근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모아라를 파괴하고 싶지 않습니다. 월요일 새벽 박 사장님의 사무실에서 단둘이 있을 때 저는 고백했습니다. 그곳에는 김 이사의 책략과 아무 관련이 없는 수십 명의 좋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박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지친 눈은 같은 걱정을 반영했습니다. 동감하네. 우리의 싸움은 회사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회사를 장악한 한 남자와의 싸움이네. 도전은 그 둘을 분리하는 것이지. 그때 제 마음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방어하는 대신 방역하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모아라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라를 위한 방역이요? 설명해 보게. 박 사장님은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몸을 숙이며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제안을 하면 어떨까요? 모아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합병을 제안하는 것이요. 새로운 리더십 해 회사를 결합하고 일자리를 보존하며 사장님이 원래 사업에 대해 가졌던 비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박 사장님의 눈에 빛이 났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목격했던 전략적 통찰력의 친숙한 불꽃이었습니다. 대담한 움직임이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이사회의 지지가 필요할 텐데 사장님이 이미 구축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박태준이 제공한 증거와 함께 김 이사는 무력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자본이 필요할 걸세. 코빅스입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강 이사는 그들이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닥부터 구축하는 위험 없이 더 큰 결합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박 사장님은 일어섰고 아이디어가 그의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동안 사무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전통적인 합병은 아닐 걸세. 그가 소리내어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구조 조정에 가깝지. 모아라는 확립된 이름과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P&T의 혁신과 민첩성을 통합하여 새로운 경영과 철학을 가질 걸세. 현재 투자자들은 희석되겠지만 제거되지는 않을 걸세. 그들은 공정한 가치를 받을 걸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덧붙였습니다. 고객들은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는 보존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새벽 동안 계획을 다듬고 계산을 하고 우리의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아침 6시에 저는 강 이사에게 전화하여 그녀를 잠에서 깨우고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초기 충격 후 그녀는 그 비전을 빠르게 포착했습니다. 대담하네요.
그것이 그녀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훌륭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이사회를 깨워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이사가 소집한 기자회견은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전곡까지 우리의 반대 제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광란적으로 일했습니다. 박태준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준비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오후 1시 30분 기자들이 모아라 강당에 모이기 시작했을 때 박 사장님, 저 강 이사 그리고 우리 법무팀은 박태준의 은밀한 안내를 받아 이사회 회의실로 뒷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사들은 이미 모여 김 이사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왔을 때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놀라움은 박 사장님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호기심으로 빠르게 대체되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침입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곧 제시할 내용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에 모아라를 구축했던 그 자연스러운 권위를 담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김 이사가 곧 제시할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이 모든 사실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20분 동안 우리는 박태준이 수집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조작된 재무제표, 승인되지 않은 결정,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이해 상충. 김 이사의 배신의 정도가 명확해짐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들의 얼굴은 불신에서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충격적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박 사장님을 지지해온 존경받는 은행가인 이사회 의장이 마침내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에게 이것을 가져왔습니까? 적대적 인수를 막는 것 외에 당신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의 차례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대안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모아라의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PNT의 혁신과 민첩성을 통합하는 진정하고 존중하는 합병이었습니다. 인수가 아닌 구출이었습니다. 코빅스의 재정적 전략적 지원과 함께 저는 강 이사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운영을 안정화하고 잃어버린 고객들을 회복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측은 6개월 이내에 수익성으로의 복귀와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나타냅니다. 뒤따른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고 일부는 분명히 유혹을 받았고 다른 일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마침내 의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예상치 못한 제안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십니까? 박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사회 신사 숙녀 여러분, 현 CEO로서 저는 이 새로운 정보를 완전히 평가할 수 있을 때까지 기자회견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이사의 일시적인 직무 정지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하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더 많은 시선 교환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속삭임, 그리고 의장의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박군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김 이사를 즉시 1위로 소집하십시오. 신사 숙녀 여러분, 그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솔직함과 용기에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제안에 대해 숙고하는데 몇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회 회의실을 떠났을 때 박태준은 사건의 전개를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싸울 것입니다. 박태준은 분명히 불안해하며 논평했습니다. 김 이사는 패배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싸우도록 내버려 두게. 박 사장님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인 실은 이제 우리 편에 있으니까. 뒤따른 것은 드라마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사무실에서 우리는 기자회견 취소 통보를 받은 김 이사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이사회 회의실로 호송되었습니다. 더 많은 고성이 오갔고 이어서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진 후 우리가 있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다른 2명의 구성원과 함께 있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는 서론 없이 알렸습니다. 직면했을 때 김 이사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을 때 그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소송과 보복을 위협했습니다. 그를 호송하기 위해 보안팀을 불러야 했습니다. 저는 정보를 처리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안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완전한 분석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그것이 박 사장님이 구축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사회는 공식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은 양측 팀이 합병을 구성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강렬한 시간이었습니다. 김 이사는 예상대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발견했던 불일치에 대해 경고받은 세무당국이 자체 조사를 시작하면서 그의 입장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우리를 상대로 선동했던 감사는 이제 2배의 힘으로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극적인 밤으로부터 2달 후 우리는 합병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합법적인 기자회견이 서울 중심부의 한 호텔에서 업계 기자들을 모았습니다. 박태주는 세션을 열면서 역사적 가치 때문에 모아라 이름을 유지하겠지만 P&T를 그토록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만든 관계 중심 철학을 통합하는 새로운 결합된 회사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기자들, 두 회사 모두의 열렬한 직원들, 고객들, 그리고 파트너들로 이루어진 청중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승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 업계를 이끌었어야 할 근본적인 가치로의 복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축된 신뢰, 그리고 분기별 재정 보고서를 초월하는 품질에 대한 헌신입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맨 앞줄에 있는 박 사장님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명백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4개월 전 제가 모알에서 해고되었을 때 저는 그것이 한 여정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 소중한 것을 잃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익 마진이나 고립된 운영 효율성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우리 팀을 구성하는 사람들, 공급업체로서 우리를 신뢰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홀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 있었고 모든 단어가 강렬하게 흡수되었습니다. 새로운 모아라는 사람들을 위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악수 하나하나, 지켜진 약속 하나하나, 수십 년에 걸쳐 인내심과 진실성으로 구축된 모든 관계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끌어질 것입니다. 제가 연설을 마칠 때 저는 그 이야기가 한 바퀴를 돌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업 사무실에서 시작된 날카로운 말들, 당신은 이 회사의 비싼 짐입니다. 가 이제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축하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는 저를 스프레드시트의 숫자로 줄이려고 했지만 의도치 않게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해방시켰습니다. 모든 거래 뒤에는 신뢰, 존중,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찾는 인간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사업을 구축하려는 결심이었습니다. 합병은 그 자체로 도전과 학습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차갑고 무정한 측정 기준이 인간관계, 즉 어떤 알고리즘이나 효율성 전략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을 가릴 수 있도록 다시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무리 멘트 유튜브 최적화.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도현 씨와 박 사장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저희는 똑같이 매혹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왼쪽을 클릭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매일 삶과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저희의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